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문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시도에 대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는 실패할 것입니다. 감사원을 앞세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험한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친 감사원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 전 정부를 이잡듯이 뒤지더니 끝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전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치보복에 다른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묵인 없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검찰이 정치보복에 칼춤을 추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감사원까지 나서서 정치보복의 구판을 벌이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싸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16일 해경 및 국방부 합동 발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근거 없는 뒤집기 발표, 2022년 6월 17일 감사원 발표,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투입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참 묘합니다.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 바로 다음날 특별감사 착수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손님이라도 찾아온 듯 버선발로 달려나간 모양새입니다. 사전에 서로 짜지 않고서는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루 만에 감사원의 핵심 부서인 특별조사국을 동원해서 특별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주요 감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원법 제12조에 따라 주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의논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감사원은 이 절차를 지켰을까요?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판단만 180도 바꾼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시간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개최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은 법도 지키지 않고 무리해서 감사를 개시하면서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업무 처리가 적법,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뻔뻔함에 놀랍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쳤고 이번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에 배후는 없었는지 감사원이야말로 스스로 상세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빡침이 있지요. 바로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지난 6월 서해 공무원 사건을 다시 꺼낸 경정권과 국힘당을 향해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밝혔었지요. 저희도 초기에는 국익을 고려해서 SI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흠집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공개하자는 겁니다. 다만 그 공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발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책임져야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SI 정보, 즉 한미연합이 생성해낸 특수정보에 따라 판독을 해낸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거지요. 북한의 정보를 모두 도감청해내고 미사일 발사까지 모두 SI 정보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미가 보유한 대북 정찰 능력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군의 정보 수집 능력까지 노출되는 것이니 SI 정보를 두고 정치 공작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정권의 안보 수준을 말해준다 이겁니다. 즉 국가안보든 미국 안보든 간에 일단 문재인 정권을 쳐내야 한다는 그야말로 말의 눈에 가리개를 달고 오직 직진하는 무모함을 보인다 이거지요. 또한 경위 아침 출근길에 감사원 관련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답변한 것 자체가 빵 터진다 이겁니다. 지난 박지원 서훈 국정원장 고발을 신문 보고 알았다는 경인 것인데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경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지원기관이라고 그것도 국회에 나와 전 국민 앞에서 직접 선언했던 감사원장인 것인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윤석열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국민을 도구픽으로 여기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는 바이든은 날리면 버전2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타이밍이 기막히듯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섰지요. 최근 전현희 위원장을 내치기 위해 감사원은 그야말로 대놓고 나섰지요. 이를 끝까지 참고 버틴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2달간 걸친 감사원 특감 종료.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온 권익위 가족들이 국민과 함께한 상징적이고도 힘든 시간이었다. 결국 표적으로 삼았던 위원장의 조사는 없었다. 그동안 애꿎게 고생하셨던 권익위 직원분들께는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하여간 감사원 조사관들도 수고하셨다. 이제부터 반격의 서막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는 문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가 난리난 시점에서 감사원은 반드시 내가 잡겠다는 듯 국민권익위 감사의 법적 문제에 대해 포효했지요. 첫째, 직권남용.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임기가 정해진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에게 복무기간 감사를 통한 압박으로 인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경우 그 감사를 지시한 자들에게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형 유죄 판결했다. 감사원은 정치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 중인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복무기간 감사를 실시, 견딜 수 없는 압박으로 결국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대법원은 법령상 해당 공무원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직권남용으로 판시했다.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 지시자와 관련자들은 둘째, 감사 기본원칙과 감사 개시 공평성. 감사원은 감사 목적 달성에 필요 범위 내에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 수행 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감사 절차와 기준은 모든 감사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감사 실시로 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사퇴 압박에 동원된 표적 감사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단지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가 있어 그 확인을 위해 권익위 감사를 시작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제보로 인한 감사 등 법령상 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직권남용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제보로 감사를 했다면 감사원은 대통령 포함 다른 부처 장관급 이상 고위관직자들도 제보가 있을 경우 감사 사무규칙 규정대로 권익위원장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근태감사와 청탁금지법 등 특정감사를 시행해왔었거나 앞으로 시행해야 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감사는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시작된 감사이므로 감사 사무규칙에 규정된 목적 달성 필요 범위 내인 위원장에 대한 특정 감사만 해야 하고 그 밖에 위원장 관한 대인감찰 사안이 아닌 권익위 업무 관련 행정사무감찰은 이번 특정감사와 동시에 할 명분과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또한 2달 동안 이례적으로 2차례나 감사기간을 재연장하며 먼지털이식으로 한 전방위적 감사로 인해 권익위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킨 감사원은 감사 실시로 감사 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 셋째, 명예훼손.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에 대한 출장비 등 확인 안 된 피감 정보를 누설하며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하기 전에 확인도 안 된 근태 관련 피감 정보를 누설하여 그로 인해 현재까지 관련 명예훼손성 언론 보도 및 유튜브 방송들과 SNS 비난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보도 등에 따른 권익위원장 근태에 관한 근거 없는 막말과 비방 댓글이 만여 건이 넘는 등 그로 인한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명예훼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법적 조치를 위해 모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 중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7조에 의해 감사를 위해 확보한 개인의 신상 등에 관한 정보나 감사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의 용도로 이용이 금지된다. 감사 도중 확보한 관련 정보나 자료 등을 언론 등에 누설하여 기사화되거나 외부기관 등에서 활용하게 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감사원발 명예훼손성 보도 등에 대한 정정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은 것, 감사 실시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것,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그야말로 반격의 서막을 제대로 열었지요. 전현희 위원장을 공격하는 수법이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 빼박이지요. 자, 결국 문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의 목적은 뻔한 것이겠으나 문제는 이에 대한 역풍이 상상 초월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황교익 작가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조사는 강제성이 없다. 답변을 안 하면 끝이다.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문재인에게 서면조사 질문지를 보낸 것은 문재인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윤석열은 민심을 잃었다. 국민의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윤석열에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능력이 없다. 윤석열이 살려면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문재인을 악마화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이 싸움의 결과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을 나는 믿는다. 다만 그동안 민생은 실종되어 국민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